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업 시간에 목요일 오전 시간에 수업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미리 이제 녹화해 놓은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했던 이야기는 선형 미분 방정식 1차 선형 미분 방정식과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이 어디서도 뭐 시스템을 모델링해서 이런 미분 방정식들을 얻었는데 그걸 이제 선형화 해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걔를 직접 우리가 풀 수 있다고 했어요. 익스포넨셜 펑션의 형태로 전부 다 그랬죠. 선형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은 익스포넨셜 펑션이 어떻게든 연관이 되어서 솔루션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1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개수 하나, 이 A라는 개수,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우리 이 모델에서 댐퍼의 개수나 이 항력 개수, 그 항력이 속도에 비례하는 항력을 가진다고 할 때 그 항력 개수가 결국 그거였죠. 결국 그 항력 개수와 질량의 비, 이게 아니면 댐퍼의 개수 대 질량의 비, 이게 이제 A가 되었는데 그놈이 이제 모든 걸 다 결정을 했죠. 크게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A가 음수가 되면 이거는 이 어떤 이니셜 컨디션 X0에 대해서 이 시간이 흐르면 X가 발산해버리는 이런 솔루션을 얻었었고, A가 양수면, 이렇게 미분 방정식을 표현을 했을 때 A가 양수 형태로 나타나면 이거는 이제 exponentially decay해서 0으로 수렴하는, X0가 0으로 수렴하는 이런 모양의 해를 갖는다. 그래서 그 썰매의 속도가 언젠가는 이제 줄어서 0으로 간다는 거죠. 무한한 시간이 흐르면 0으로 간다는 이런 이야기였고, 그 실제로 무한한 시간이 흘러야 0으로 갈까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항력 외에 아무것도 다른 이게 없기 때문에 다른 어, 외부에서 힘을 가하는 요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이론적으로는 무한한 시간이 흐르면 속도가 0으로 떨어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죠. 여기 이제 바닥과 썰매와의 마찰력 이런 게 다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있으면 어딘가에서 무한한 시간이 흘러서 0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 바닥과의 마찰력보다 마찰력이 얘를 이겨버리면 뭐 그때 이제 0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뭐 하여튼 1차 미분 방정식은 그렇게 결정이 되었고 2차 미분 방정식에서 2차 미분 방정식이 좀 더 복잡했는데 이게 해가 이제 그 실수해 두 개를 가지느냐 아니면 복소수해를 가지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뭔가가 약간씩 달랐는데 실수해 두 개를 가질 때는 뭐 쉬웠죠. 이런 그 어, 결국 핵심적인 이야기 뭐였냐면 이 미분 방정식을 선형 미분 방정식을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이야기는 해를 이런 익스포넨셜 펑션의 어떤 형태로 가정을 한 다음에 그 미분 방정식을 원래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으면 결국에는 이 미분 방정식이 이 미분 방정식의 거동을 결정짓는 게 여기 지금 파란색 네모로 쳐놓은 어떤 그 다항식의 솔루션에 따라서 뭔가가 이제 이 시스템의 거동이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두 솔루션이 그 실수이면 그러면 이제 그 둘의 조합으로 이렇게 나타날 텐데 그리고 이제 초기 그 C1하고 C2는 초기 위치 조건, 초기 X 조건, 그리고 초기 X의 속도 조건 이거 가지고 이제 풀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알파와 베타 이 솔루션 두 개가 차이가 클 경우와 그러니까 그 비율 차이가 굉장히 클 경우 뭐 이때는 솔루션이 어떻게 될까? 하나는 거의 있으나 마나한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가 솔루션 차이가 비율이 되게 크다고 하면 결국 이 솔루션이 이 두 익스포넨셜 펑션의 합으로 나타나는데 한 놈이 예를 들어서 베타가 굉장히 크다 알파보다 굉장히 크다고 하면 이 두 번째 항이 굉장히 빠르게 0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항의 영향은 금방 없어지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첫 번째 항만 그러니까 요 두 해 중에 절대값이 작은 그러니까 원점에 더 가까운 해의
의해서 나타나는 요 항, 첫 번째 항이 지배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배적인 영향을 띠겠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거 지금 이야기는 둘 다 이제 이 알파와 베타가 둘 다 양수인 경우의 이야기였고 알파와 베타가 양수라는 이야기 뭐죠? 해가 둘 다 음수라는 이야기죠. 그때 대한 이야기였고 해 중에 하나라도 양수면 다시 얘기해서 알파와 베타가 둘 중에 하나라도 음수라면 그러면 그 음수해를 갖는 아니 어, 해가 둘 중에 하나라도 양수라면 그러니까 알파 베타 중에 하나라도 음수라면 그러면 그 양수해를 갖는 놈 때문에 그 양수해를 갖는 놈에 의해서 나타나는 함수 이런 이야기였죠. 한 놈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솔루션이 익스포넨셜리 그, 그 발산하는 애하고 0으로 수렴하는 애 둘의 조합으로 나타날 텐데 결국에 얘는 0으로 수렴하는 애는 언젠가는 0으로 떨어지는 거고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다 발산하는 놈에 따라서 이제 갈 거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야기를 꺼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에서 이 시스템의 스테빌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볼 수가 있겠는데 그 x0 또는 그 x-의 제로 그러니까 초기 x랑 초기 x 이 0이 아닌 그 평형점에서 약간 벗어나 있을 때 그 다음에 시스템을 진행시키면 그 스테이트들이 x랑 x 이 0으로 평형점으로 다시 돌아가는지 아니면 더 큰 데로 뭐 이상한 데로 날아가든지 이렇게 되느냐의 차이가 이제 이 시스템의 안정성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그 평형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이제 안정한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 이제 불안정한 시스템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2차 시스템이 이 2차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조건은 뭐겠어요? 만약에 이 2차 시스템이 지금 요 네모박스 이 그놈의 특성을 결정짓는 요 다항식이 실수해 두 개를 가진다고 하면 그 해가 둘 다 어때야 되죠? 둘 다 음수여야 이제 스테이블 하겠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1차 시스템에서 했던 이야기랑도 같은 이야기였죠. A가 양수이면 이제 스테이블하고 음수이면 언스테이블, 불안정하고. 그러면 2차 시스템 얘기를 좀 더 지나서 어떤 이야기까지 갔었냐면 요 이 미분방정식의 특성을 결정짓는 이 다항식이 복소수의 해를 갖는 경우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A하고 B를 이 개수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했냐면 이렇게 변수 이름을 바꿔서 A가 이렇게 되도록 그리고 어? 예, A가 이렇게 되도록 그리고 B가 오메가 스퀘어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세타와 오메가로 바꿔서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그렇게 하면 결국 이 솔루션을 찾아보면 어떤 형태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냐면 결국 우리가 쭉 살펴봐서 이렇게 어떤 상수 곱하기 요거 exponentially decay 하는 함수, 상수 곱하기 exponentially decay 하는 함수 곱하기 어떤 사인 함수 이렇게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빨리 decay 하느냐 이 세타하고 오메가랑 연결이 되어 있었고 사인 함수가 얼마나 빨리 진동을 하느냐 요 놈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 A, 앰플리튜드하고 요 페이지 시프트, 파이 둘은 어떻게 찾냐면 이것도 상수 두 개, 모르는 상수 두 개니까 그걸로 찾는 거죠. 초기 조건 두 개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복소수해를 갖는 이 두 가지를 살펴봤고 그때 이제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하던 이야기가 마지막 부분에 하던 이야기가 이 S제곱 더하기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어디였냐면 요렇게 두 개였죠.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 있는 이 두 개였는데 걔들을 이제 복소평면에 찍어 보면 이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둘이 이제 켤레로 나타나고 둘 다 리얼 파트는 세타 오메가 그리고 그쪽 그 허수 파트는 오메가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스퀘어 이렇게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복소수 솔루션이든지 요 해당하는 세타 오메가 찾을 수 있겠죠. 만약에 해가 아이고 해가 요쪽 영역에 오른쪽 그러니까 복소 평면에 오른쪽에 존재한다고 하면 세타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왼쪽에 존재한다고 하면 세타는 양수가 되겠죠. 이렇게 그려보면 복소 평면에 이제 아까 그 방정식이 이 방정식이 해를 복소수 해를 두 개 가진다고 하면 뭐 어디에든지 찍을 수가 뭐 이렇게 두 개 짝으로 존재할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게 두 개도 존재할 수도 있겠습니다. 까만 거에 대해서는 여기가 제타 오메가가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복소수 해의 원점에서의 거리를 오메가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요거를 이제 오메가라고 정의하고 여기 제타 오메가니까 이제 제타가 여기서는 이제 음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써야 되겠네. 예. 여기가 이 크기가 제타 거리가 이제 제타 오메가고 실제로는 이제 그 네거티브 리얼 파트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인 거죠. 여기 지금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으면 이제 제타가 이제 음수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뭐 똑같겠죠. 그래서 살펴보면 이 솔루션이 어땠냐면 x는 어떤 앰플리튜드 곱하기 지금 제가 1차 미분 방정식에 대한 솔루션, 2차 미분 방정식에 대한 솔루션 뭐 이런 것들 몇 개 썼잖아요. 요 솔루션 정도는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안 외워줘도 안 외워주면 어쩔 수 없고. 이제 아마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할 거니까. 여기 보면 그래서 세타가 양수면 어때요? 요게 디케이 하는 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뒤쪽에 파란색 사인 성분은 그냥 사인, 크기가 계속 진폭이 유지되는 그런 사인 웨이브인 거고 결국 요 까만색 네모 쳐놓은 애가 이 시스템이 스테이블한지 그러니까 0으로 언젠가 돌아가는지 아니면 0으로 못 돌아가는지를 결정을 하는 파트잖아요. 근데 살펴보면 이 세타의 부호에 따라서 이번에 다 결정이 됩니다. 아까도 1차 미분 방정식 솔루션의 A의 부호에 따라서 결정이 된 것처럼 여기도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보면 세타가 0보다 클 때, 이 자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내 아까 요 방정식의 두 솔루션이 복소 평면에서 지금 파란 빗금 친 자리에 있으면 이거는 언젠가 줄어들어서 스테이블한 영역으로 스테이블한 대로 그러니까 평형점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분홍색 영역에 있으면 솔루션이 두 개가 분홍색 영역에 있으면 이거는 이제 발산하는 거죠.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인 거. 그래서 이 2차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는 결국 요 놈의 요 방정식에 해가
해가 복소평면 기준으로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스테이블 하기 위해서는. 여기 걸쳐 있으면요. 분홍색처럼 이 허수축에 걸쳐 있어서 두 개가 나타나면 우리 그때 살펴본 것처럼 세타가 0이니까 세타가 0이면 이거 그냥 없는 거죠. 그냥 무한히 진폭을 유지하면서 진동하는 그런 시그널이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까지 우리 살펴봤었고요. 오늘 좀 더 이어서 할 이야기는 이제 요 우리 미분 방정식을 해결하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x를 이 솔루션을 익스포넨셜 펑션이라고 가정을 하고 원래 방정식에 다시 집어넣어 봤더니 이제 이런 어떤 미분 방정식의 특성을 거동을 결정짓는 애가 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어떤 대수 방정식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잖아요. 1차 미분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2차 미분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얘기는 안 했지만 고차 미분 방정식도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는 그 미분 방정식의 거동 특성이 여기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여러 가지 색깔로 여러 번 친 요 대수 방정식의 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구나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미분 방정식은 좀 다루기 싫잖아요. 괜히 왜냐하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미분 방정식은 다 커서 배우고 어릴 때는 다 대수 방정식만 다루고 쉬우니까 그게 보기 쉬우니까 이제 그렇게 했던 거라. 근데 봤더니 우리 저번 시간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뭐예요? 근데 미분 방정식도 대수 방정식 가지고 뭔가 해석할 수가 있네. 뭐 이런 해석할 수도 있겠네 하는 것들을 우리 저번 시간에 살펴본 거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좀 더 이어서 미분 방정식 이 동력학 시스템 이거를 대수 방정식으로 이해를 해보자 하는 이야기를 할 거고 오늘 시작할 건데요.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야기를 이제 할 건데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정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라플라스 트랜스폼 아마 이것도 일반 수학 공업 수학에서 공부를 하셨을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막 계산하고 적분을 진짜 풀어보고 이런 거는 안 하고 얘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어떻게 표현할 그 미분 방정식 형태를 대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어떤 특성들을 갖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 여기 우리 수업 웹페이지에 제가 어저께 올려놓은 여기 보면 5번째 이야기가 리니어 다이내믹 시스템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인데 그 슬라이드를 열어보시면 설명들이 되어 있습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정의부터.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떤 시간 영역의 함수를 제가 우리 저번 시간에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얘를 놓고 괜히 얘를 이제 요런 익스포넨셜 패밀리 펑션으로 이렇게 놓고 근데 그 개수를 이제 s라고 썼는데 그리고 이제 이 미분 방정식의 특징이 요 s에 대한 대수 방정식 s를 변수로 하는 대수 방정식의 솔루션과 뭔가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왜 하필 s라고 썼냐면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그 s라는 글자를 써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 정의대로 한번 쭉 훑어보면 어떤 시간 영역의 함수 이 시간 영역의 함수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스템을 놓고서 시스템의 입력이 U고 출력 시그널이 X 위치라고 하면 UT가 어디로 들어가서 이 MX 더블 닷 플러스 BX 닷 더하기 KX는 U라는 어떤 미분 방정식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이제 XT가 튀어나오는 이런 관계라고 볼 수 있다고 했고, 이런 이제 블럭은 입력도 시그널, 시간에 대한 함수, 출력도 시간에 대한 함수, 뭐 이런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함수, 시그널을 입력으로 받고 시그널을 출력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 함수 관계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기서 다루는 시간에 대한 함수라는 게 이런 입력 시그널, 출력 시그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는데 요 놈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애를 이렇게 쓰고, 그리고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 놓은 놈을 우리가 보통 이제 시간 영역의 시그널을 이제 소문자로 쓴다고 쓰고, 얘는 이제 대문자로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이 작은 ft, 시간에 대한 시그널,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시그널 ft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 놓은 놈을 이렇게 이제 큰 F를 써서 이렇게 불러요. 정의는 뭐 0부터 무한대까지 원래 시그널하고 요 놈을 곱해서 적분해버린 이것을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부릅니다. 이 왜 왜 이런 복잡한 걸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느냐? 풀다 보면 수업이 진행되다 보면 이해가 되겠지만, 목적은 이 결과를 활용을 하면 아까처럼 미분 방정식을 대수 방정식의 형태로 바꿔서 해석하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미분 방정식보다 이 컨트롤 디자이너들, 컨트롤 엔지니어들이 이 시스템들을 제가 첫 부분에 이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프리바이 다이어그램으로도 표현을 하고 이 시스템을 미분 방정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놓은 애로 이 시스템을 표현해 버려요. 그러면 대수 방정식, 대수 어떤 다항식들을 활용을 해서 시스템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을 한 것보다는 우리가 다항식이 더 쉽다고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다뤘던 거고 해서 그 더 다루기 사람들이 더 편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어떤 사람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봤을 때 이게 앞으로 거동이 어떻겠다, 시스템이 어떻겠다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미분 방정식을 알려주면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로 설명해 주는 게 더 직관적으로, 수학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그러겠죠. 여기 썰매가 있고 썰매에 뭐 로켓이 달려있는데 거기서 밀고 뭐 항력은 어떻게 잘면 말로 설명을 해줘야만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컨트롤 엔지니어들은 그 방법들보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놓은, 그러니까 이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놓은, 이 시그널들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놓은 애로 이 시스템의 역학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이란 것은 예전에 컨트롤 공부했던 사람들, 예전에 컨트롤 공부했던 사람들이라 함은 여러분들이 회사에 나갔을 때, 졸업을 해서 회사에 갔을 때 회사에서 여러분들 선배들은 전부 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놓으면 이게 이런 시스템 어떻게 거동하겠구나, 딱 직관적으로 와닿게 이렇게 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남은 한 학기 동안 대부분의 경우 시스템을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할 거고,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 가는 과정들을 이 수업을 통해서 거치게 될 겁니다. 이런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여기 적힌 것처럼 이렇게 정의를 해서 풀고, 그 반대에 라플라스 트랜스폼 된 거를
다시 보면 여기에 요거 t에 대해서 다 적분해 버렸으니까 변수 s만 남겠죠. 그래서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기 전에 원래 시그널은 t에 대한 함수였고 t에 따라서 그러니까 t에 대한 함수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놓으면 s에 대한 함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 역관계, 거꾸로 가는 관계. S에 대한 함수를 그게 이제 서로 1대1로 대응 관계가 있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 놓은 것도 거꾸로 이제 원래 타임 도메인에서의 그 타임 시리즈 시그널로도 표현해낼 수가 있고.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 정의는 이렇게 되고 이제 간단한 함수 몇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라플라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가 아니고, 예, 굉장히 훌륭한 사람, 훌륭한 분이 맞고요. 그, 그게 이제 그분의 다른 업적들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몇 가지 아주 간단한 함수들을, 타임 도메인 함수들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어떤 시그널인지 알죠? 뭐였어요? 1차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이었죠. 요 함수를 집어넣고 해보면 요 놈이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놈이고 정의에 따르면 그 놈에다가 얘를 곱해서 적분해버리라 하는 거죠. 그리고 적분하면 익스포넨셜 함수 적분하기 쉬우니까 이걸 적분해버리면 S 더하기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S 더하기 A분의 1이 나오고 그거를 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적분해 보시면 이렇게 금방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기 전에 시그널이었는데 근데 이 모양 잘 살펴보면 이거 어디서 우리가 봤었어요. 이게 어떤 솔루션이었냐면 x 닷 더하기 ax는 0. 요 놈을 우리가 저번에 그 솔루션을 찾으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걸 막 했더니 x를 c 곱하기 2에 st라고 놓고 그러면 x 닷은 이 미분 방정식을 바꿔보면 s 더하기 a는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 나타났던 모양이 여기 지금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함수 얘 말고 이놈 말고 요런 함수, 요 함수 어떤 함수인가요? 유닛 스텝 펑션. 이게 앞으로 되게 많이 이야기할 함수인데 시간이 0보다 작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세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고 시간이 0이 되는 순간 팍 계단 모양으로 갑자기 1로 뛰는 이런 함수를 얘기합니다.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계단처럼 생겼고 계단의 높이가 1이니까 유닛이니까 스텝 펑션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이렇게 UT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1T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하여튼 스텝 펑션 을 적분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보면 쭉 풀어보면 S분의 1 이걸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적분 따로 이렇게 해보셔도 되겠고 요 놈을 그냥 A가 0일 때 생각해 보면 되죠. 2의 마이너스 AT는 A가 크면 이제 이렇게 줄어들고 A가 점점 줄어들면 천천히 이제 줄어드는 이런 애가 돼서 A가 0이면 그냥 쭉 이렇게 1로 유지되는 거죠. 여기 그 A를 0으로 보내버리면 여기에서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에서 A를 0으로 보내버리면 여기서 이제 A를 원래 시그널에서 A를 0으로 보내버리면 유닛 스텝 펑션이 되는 거잖아요. 0으로 보내면 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이런
중요한 시그널들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제가 외우라는 거 몇 개 없잖아요. 몇 개 없는데 이 정도는 외우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어떻게 얘는 좀 외우면 좋겠고 유닛 스텝 펑션 말고 얘를 유닛 스텝 펑션을 미분하네.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닛 스텝 펑션을 미분하면 0에서는 계속 0이고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가는 순간 이 계단이 발생하는 순간 기울기가 무한대가 되고 지금 무한대까지 제가 그릴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그린 겁니다. 그리고 그 계단 올라갔으면 다시 기울기가 0으로 되고 뭐 이런 함수잖아요. 지금 색깔이 겹쳐서 그런데 기울기가 0이다가 그러니까 유닛 스텝 펑션을 미분한 거예요. 지금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애고 이 파란색 함수 특징이 뭐냐면 파란색 함수의 높이는 무한대고 폭은 무한소고 이거는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함수입니다. 이 파란색 이게 원점에서 시간이 0일 때 펄스가 팍 하고 있는데 그 펄스의 크기가 굉장히 크고 펄스의 폭은 굉장히 좁고 그런데 펄스의 크기는 굉장히 크고 펄스의 폭은 굉장히 좁은데 이 펄스의 면적은 뭐가 돼야 돼요? 이 증가한 만큼이 면적이 돼야죠. 적분과 미분 관계니까. 그래서 이 유닛 스텝 펑션을 미분하면 이제 이런 형태의 함수가 되는데 딴 데는 다 0이고 원점에서만 무한대의 크기를 가지는데 이 파란 시그널을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그냥 1이 되는 그러니까 펄스의 면적이 1인 그런 함수가 나타나게 되죠. 개념적으로. 어차피 얘도 개념적으로만 있는 함수잖아요. 여기서 미분하면 이런 함수가 나타나는데 얘를 특별한 이름을 붙여서 임펄스, 임펄스 함수라고 부릅니다. 펄스인데 임펄스 뭔지 알죠? 그 충격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닛 스텝 펑션은 뭔가 가만히 있다가 시작하자마자 뭔가 확 미는 이런 힘을 이야기하는 뭐 그걸로 이해하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가속 페달? 아니 드론에 바람이 부는데 드론이 가만히 떠 있는데 그 옆에서 외란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근데 외란이 스텝 펑션 형태로 외란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드론을 옆에서 바람이 스텝 펑션 형태로 민다라고 하면 무슨 이야기죠? 드론을 어떤 시간이 되면 바람이 계속 항상 동일한 힘으로 쭉 밀고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임펄스는 바람이 드론에 임펄스 형태의 시그널을 외란으로 딱 가해줬다 하는 것은 누가 빵 쳤다는 거죠.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딱 굉장히 세게 딱 쳤는데 얘가 그럼 어떻게 거동할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스텝 펑션은 이제 그런 이야기고 스텝 펑션은 미분한 형태 임펄스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쓰기를 델타라고 씁니다. 왜 델타라고 쓰냐면 이런 함수를 델타 펑션이라고 불러요. 델타 펑션. 이것도 아마 이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뭐 하여튼 이 정의대로 있는 이거를 이제 디렉이라는 물리학자가 만들어 고안해냈던 이제 아이디어를 냈던 이런 함수로 이제 디렉 아마 그 D를 따서 델타 펑션이라고 부르나 봅니다. 그럼 이 델타 펑션을 미분한 아니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델타 펑션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보면 이 U 대신에 이제 델타 T가 들어가게 되고
라플라스 트랜스폼 델타. 이거는 이게 뭐예요? 얘랑 곱인데 델타 t는 이 델타 펑션은 0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적분을 하는데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할 필요 없죠. 0 무한 그 원점 근처에서만 값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0이니까 나머지 영역에서는 이거 두 개 곱해봤자 0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0 아주 0 바로 직전부터 0 바로 직후까지만 적분을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사실은 이제 0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정의가 원래 자체가 이거 왜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는데 왜 얘를 갑자기 0 마이너스부터 하냐, 0부터 안 하고 오해를 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엄밀하게는 얘가 0 직전부터 적분을 한 이 정의가 그래요. 라플라스 트랜스폼 정의가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게 아니고 0 직전, 아주 직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 직전부터 0 직후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0 직전이고 여기가 이제 0 직후인 거예요. 그러면 이 거의 그 0 직전부터 0 직후 사이에 이건 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1이나 마찬가지죠. 밖으로 빼보면 1 밖으로 나오고 이거 적분하면 뭐예요? 델타 t를 0 직전부터 0 직후까지 파란색의 면적이죠. 1이라면서 그냥 1입니다. 델타 펑션, 임펄스 펑션은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그냥 1. 굉장히 간단하니까 기분이 좋죠. 그 유닛 스텝 펑션 적분하면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s분의 1.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너무 막 너무 점프를 많이 한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 유닛 스텝 펑션하고 델타 펑션, 임펄스 펑션 간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관계가 어때요? 유닛 스텝 델타 펑션은 유닛 스텝 펑션을 미분한 건데 라플라스 트랜스폼 했더니 그 결과를 봤더니 델타 펑션에다가 이거 뭐 s를 곱하면 1이 되잖아요. 그러면 ut에서 그러니까 유닛 스텝에서 델타로 가는 것은 이제 미분이잖아요. 이쪽으로 가는 것은 적분이고.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보면 얘는 뭐였죠? s분의 1이고 얘는 1이고. 그러면 미분한 애를 그러니까 그 미분과 타임 도메인 시그널에서의 미분과 적분의 관계가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S 도메인에서는 S를 곱하면 미분한 시그널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얻고 적분한 시그널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얻으려면 S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 너무 과하게 제가 점프를 해서 추론을 하는 것 같은데 단순한 이 관계만 가지고서 근데 사실입니다. 이 뒤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지만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이 특성을 분석을 할 것이고 그때 살펴볼 수 있게 되겠지만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서 이제 S 도메인에서 미분방 정식을 다루고 시그널을 다루게 되면 굉장히 편리한 게 뭐냐면 그 시그널을 미분했을 때 미분한 시그널은 라플라스 도메인에서 그냥 S를 곱해버리면 되거든요. 적분한 시그널을 얻으려면 적분을 하려면 라플라스 도메인에서 그냥 S로 나눠버리면 돼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이 됩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한
것 세 가지. 이 정도는 외우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고,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특징,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특징. 라플라스 트랜스폼 자체가 리니어한 연산이다. 그러니까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슈퍼포지션이 성립을 한다. 정의대로 해보시면 돼요. 요거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보면 왜 적분이 리니어 연산이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폼 별거 아니라 그냥 적분한 거잖아요. 뭐 곱해서 적분한 거. 적분하고 미분은 다 그냥 리니어 연산이기 때문에 라플라스 트랜스폼 당연히 리니어 연산이다 생각하시죠.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제가 몇 가지 간단한 건 외우라고 외우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도저히 안 외워지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안 외우셔도 여러분들이 교재 첫 페이지에 보면 여기 라플라스 트랜스폼 테이블 첫 페이지 열어보세요. 모든 제어책 세상에 있는 모든 아무 제어책이나 갖고 와서 첫 페이지 또는 마지막 페이지를 열어보시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테이블이 있어요. 거기에 얘는 그놈은 아닌데 지금 이제 몇 가지 여기 지금 제가 아까 인터넷 어떤 페이지가 그런 페이지인데요. 책을 찾기 힘들다. 지금 책을 집에 두고 왔다. 그러면 구글에서 라플라스 트랜스폼 테이블 보시면 전부 다 이제 같은 테이블을 여기 쓰고 있는데요. 일단 열어보면 화질이 별로 안 좋고 좀 해상도가 좋은 애를 찾아보면 지금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관계 이게 여기 그냥 뭐 잘 다들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살펴봤던 게 지금 뭘 열어야 화질이 깨끗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찾아보시면 여기 굉장히 잘 나왔네요. 여기 보면 지금 테이블 1은 뭐예요? 1 아까 그 스텝 펑션, 유닛 스텝 펑션 이렇게 쓴다고 1로 쓰기도 한다고 했죠?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놓은 결과 여기 테이블에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S분의 1 아까 봤고 2의 AT 아까 2의 마이너스 AT를 봤을 때 S 더하기 A분의 1이었죠? 그럼 뭐 부호 바뀌면 똑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노미얼 함수 시간 t의 몇 제곱 한 함수 이것도 살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이거는 이거 잘못된 표네요. 이건 뭐 이거 보지 지금 보면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랑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테이블이 똑같이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테이블 막 찾으면 틀린 게 이렇게 많네. 제가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테이블을 틀리게 해놓은 거는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왜 하필 여기 이제 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사인 AT랑 코사인 AT는 비슷하게 생겼죠.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놓은 결과 보면 S제곱 더하기 A제곱 이것도 봐요. 이것도 코사인 AT 이걸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뭐였냐면 S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S 이렇게 됐는데 요 밑에 나오는 분모에 나오는 이 함수들 있잖아요. 이 다항식 함수들 이게 결국에 우리 미분방정식 솔루션 찾을 때 나타났던 그 다항식 함수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다 쓴 게 아니구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함수 분모에
우리 그 미분 방정식 살펴볼 때 갑자기 튀어나왔던 그 시스템의 거동을 결정했던 그 다항식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그 분모에 나타나게 되죠. 지금 사인하고 코사인 같이 살펴봤고, 그리고 아까 그 테이블, 잘못된 테이블에서 이상하게 써 있었죠. 이 t의 몇 제곱, 이것도 이건 뭐겠어요? 그 특징을 활용하면 되죠. t 스텝 펑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스텝 펑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s분의 1. 그럼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뭐예요? 한번 적분한 거죠. 적분하면 s분의 1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s로 나누면 된다면서요. t 제곱은 이거 한 번 더 적분하면 되죠. s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이건 뭐죠? s의 세제곱이 붙고 여기에 2 팩토리얼의 1 뭐 이런 게 붙나? 아, 이게 적분한 게 아니라 요 놈을 적분해서 2를 곱한 거잖아요. 그렇죠. 적분하고 곱하기 2를 한 거죠, 얘가. 그래. 그러면 이게 리니어 연산이라고 했으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2를 곱하면 되겠네. 그래요?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그러니까 적분했으니까 적분을 라플라스 트랜스폼하면 s분의 1이 곱해지고 거기에다 2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t제곱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 번 거쳐도 이제 똑같이 이제 이런 게 되겠다라고 알 수가 있겠고, 그럼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k번 미분한 이 함수를 k번 미분한 놈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좀 복잡한데 이거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시고 t제곱 우리 아까 해봤죠 벌써. 사인도 뭐 풀어보세요. 이건 이거대로. 여기 이제 그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던 게 나오는데 미분한 놈 함수, 이 미분한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원래 함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s를 곱해버려요. 적분한 놈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원래 함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한 거에 s분의 1을 곱합니다. 대단히 유용하고 꼭 알고 계셔야. 여기 사실은 뭐 더 있는데 일단 얘가 더 있죠. 더 있는데 초기 조건이 없다고 치면 이제 간단하게 미분하면 s 곱하고 적분하면 s로 나누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왜요? 미분한 놈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f 프라임 t라고 합시다. 이건 f df dt. 그러면 미분한 놈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정의대로 하면 이런 놈 곱하기 를 적분하면 되죠. 적분하기 쉽진 않죠. 이게 미분한 애를 적분하면 그건 쉽겠지만 미분한 애에다 뭔가를 곱하고 적분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츠. u 곱하기 v 닷 dt 더하기 v u 프라임 곱하기 v dt. 이거 하면 뭐죠? uv를 예를 들어서 0부터 무한대까지 정적분을 하면 uv를 0부터 무한대까지 그냥 뭐죠? 이밸류에이션 한 걸 빼버리면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그런 형태잖아요. 얘를 이제 u 프라임이라고 하고 얘를 v라고 놓고 이 관계에 그냥 집어넣어 보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프라임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미분한 놈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정도죠. 그러면 지금 요게 주어져 있는 거니까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버리면 되죠. UV. 그럼 U는 FT고 V는 원래 이거 듣고 요 놈을 무한대에서 이밸류에이션 한 거, 0에서 이밸류에이션 한 거 차이를 빼고 빼기 요 놈 쓰면 되죠. U. U는 FT고 V 프라임 요 놈의 미분. 이거는 여기다 S를 곱하고 2의 ST 이렇게 되죠. 다시 써보면 FT 요놈 무한대에서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예요. 요거는 무슨 값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얘가 0이죠. 무한대에서 0이죠. 그러니까 0. 0에서 이밸류에이션 하면 F0. 근데 무한대에서 0에서 이밸류에이션을 빼야 되니까 이제 이쪽 이밸류에이션 이렇게 되고 여기는 S 곱하기 요 놈인데 요 놈이 뭐예요? 원래 함수 F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거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분한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원래 함수의 S를 곱하고 F의 초기 값을 빼주면 된다. 초기 빼주면 되는데 초기 값이 그냥 0이라고 그냥 귀찮으니까 0에서 시작했다 칩시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미분. 그러면 두 번 미분한 거예요. 여기다가 S 한 번 더 곱하면 되겠죠. S 한 번 더 곱하고 그리고 F 프라임의 초기값 하나 빼주고 세 번 미분한 애는 또 똑같이 이렇게 쭉 늘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게 요거였죠. 적분 관계도 마찬가지로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 사용을 해서 이제는 뭔가요? 0부터 t까지 f를 적분한 함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씌워놓은 정의대로 적분이 두 개 튀어나와서 좀 짜증나긴 하는데 이거에다가 이거 푸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얘를 이제 U라고 하고 얘를 V 프라임이라고 할까? 예. 그러면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 똑같이 해보면 U 곱하기 U 곱하기 V의 V. V는 요 놈을 적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뭐 이런 애를 0부터 무한대로 적분하면 되는데 0부터 무한대로 적분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적분이 아니라 0에서 이밸류에이션 하고 무한대에서 이밸류에이션 하면 되고 거기에다가 뭐가 더 더해지나요? 여기 빼기 0부터 무한대까지 U 프라임 곱하기 V. U 프라임은 이거 한번 미분한 거니까 FT죠. V는 S분의 1을 하고 부호 뒤집고 2에 얘는 또 기분이 좋게 원래 함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거죠. 여기서 무한대에서 이거 이밸류에이션 하면 뭐예요? 요 놈 때문에 0이 되죠. 그리고 0에서 이걸 이밸류에이션 하면 t에 0이 들어가니까 얘는 값이 있지만 t에 0이 들어가니까 적분이 0이 되죠. 그래서 이건 없어져. 그래서 남는 것은 S분의 1 곱하기 FS. 적분한 신호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원래 신호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S로 나누면 된다.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대단히 유용하게 써먹힐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러면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테이블
아까 있는 것처럼 여기 적힌 것처럼 라플라스 트랜스폼 지금 보면 타임 도메인 타임 시리즈 시그널을 라플라스 트랜스폼하면 이렇게 가고 얘네들을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하면 이쪽으로 온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활용을 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그거에 했던 것처럼 여기 이런 미분 방정식을 풀 건데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봐요. 이걸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되죠. x m 곱하기 x를 두 번 미분한 거였으니까 두 번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죠. x를 한 번 미분한 거에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렇게 되고 지금 초기 값이 있는 경우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기 값이 없으면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여기는 초기 값이 있는 거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얘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k 곱하기 x. 그리고 라플라스 트랜스폼 리니어 하니까 다 곱해서 다시 더해버리면 전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되죠. 그래서 XS로 묶으면 XS로 묶으면 이건 뭐죠? X 그 내 포지션 이게 뭐야? 이 어디서 나온 시스템이냐면 질량에 이렇게 스프링이 붙어 있고 댐퍼가 붙어 있고 뭐 이렇게 흔들리는 시스템의 위치를 X라고 정의하면 그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그 위치 시그널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XS가 없는 얘네들 다 저쪽으로 모으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XS는 요 놈이 되고요. 요 놈에 그러면 그러니까 내 솔루션 작은 솔루션 스몰 xt 시간에 대한 이 함수 이거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요거니까 요거의 요 화살표 쳐놓은 요 분수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그게 바로 내가 알고자 했던 솔루션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서 얻었고 요 놈을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되는데 요거 라플라스 트랜스폼 테이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까 봤던 거에서 봤던 거에는 없어요. 없는데 요 놈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이렇게 숫자 정해져 있다고 하면 이거를 부분 분수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실수 두 개의 해를 갖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쪼개질 수가 있고 걔를 부분 분수로 이렇게 요 분수의 합 요거 계산하면 얘랑 이런 개수 맞도록 해서 K1, K2 찾을 수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연습 많이 했죠. 그 일반 수학 같은 데서. 근데 뭐 일반 수학, 공업 수학 이런 데서 레지듀 계산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분수 나눠서 이렇게 많이 했죠. 그러면 요 형태 자체로는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테이블에서 찾기가 좀 어렵지만 요거는 있죠. 요거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아니까. 요거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뭐죠? K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 요거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K2 곱하기 2 마이너스 T. 그래서 K1, K2만 찾으면 바로 솔루션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아마 공업수학에서 연습을 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어떻게 개수를 찾는지 뭐 이 레지듀 계산할 때 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그냥 다 풀어서 이거 그냥 이거 통분해서 계산해서 개수끼리 맞춰봐도 되죠. 뭐 어떻게든 K1, K2 찾을 수 있고 그러면 K1이 이렇게 된다고 했고 K2 찾을 수 있고 그러면 이 각각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연습을 몇 개는 해볼 겁니다. 숙제를 통해서 별로 하고 싶은 연습은 아닌데 몇 개만
원래 미분 방정식, 선형 미분 방정식이 있고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서 S 펑션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뭐였어요? 이거였죠. 그거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할 건데 그 테이블에 있는 형태로 잘 쪼개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이제 이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라플라스 트랜스폼 된 시그널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것도 그 원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수 있죠. 얘도 S분의 어떤 수 더하기 S 더하기 1분의 어떤 수 더하기 수랑 같을 것이고 이거 어떻게 이 개수 맞추면 되죠. 이거 다 뭐 통분해서 그럼 S의 제곱의 개수, S의 개수, 그 다음에 상수의 개수 맞춰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여기다 S를 곱하고 뭐 S에다 0을 집어넣고 뭐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아까 여기 있던 방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건 이 하여튼 부분 분수 전개는 해서 그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테이블에 있는 형태가 나올 때까지 여기 다 있네요. 이렇게 개수들을 찾고 다음엔 그냥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됩니다. S분의 1은 그냥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했으니까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렇게 되고 이놈은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 솔루션 찾는 이야기를 좀 더 하기 전에 이런 시스템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만들 때 이렇게 해놓고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뭐 이런 뭐 이야기였죠. 그런데 여기에 이게 이제 x가 요 위치고 여기다 u라는 입력 시그널을 이렇게 주어준다고 하면 누군가 어, 이 매스를 u라는 시그널대로 이렇게 u라는 시그널을 따라서 흔들어준다 생각을 하면 u가 이제 포스라고 흔드는 포스라고 하면 이제 0이 아니라 이제 u가 되죠. x와 u 전부 다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 여기에 u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놓는 이 관계를 볼 수가 있어서 이제 이 시스템을 우리가 요 미분 방정식으로 기술할 수도 있고 여기 그림으로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 블랙박스가 UT가 들어가고 XT가 나오는 어떤 시그널이 들어가고 어떤 그래프가 시그널이 들어가고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 이 관계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얘를 이제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 그림을 보면 그리고 다시 보면 XS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U라는 시그널이 들어가고 X라는 지금 라플라스 트랜스폼 된 걸 쓰고 있는. 그럼 이 블랙박스 안에 뭐 쓰면 되나요? MS제부터 PS. U라는 시그널이 들어가면 지금 이 X는 뭐냐면 U라는 시그널이 이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에 라플라스 트랜스폼 된 결과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그건 뭐죠? 내가 U라는 시그널로 이 시스템을 흔들었을 때 나오는 위치 X의 타임 도메인 시그널이 되는 거죠. 다시 이 시스템에 내가 유닛 스텝 펑션으로 힘을 딱 밀어주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 이 시스템이 어떻게 거동할 것인가? 지금 우리 선형 미분 방정식 만들어 놓고 1차, 2차 미분 방정식 만들어 놓고 그걸 해결을 할 때 입력 시그널에 대해서는 생각 안 했었습니다. 초기 조건을 두고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그 후에 그 초기 조건이 있고 입력은 아무것도 없을 때 그 후에 시스템이 어떻게 거동하느냐 이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지금 우리 이렇게 써놓고 보면 XS는 그러니까 내 출력의 아이, 아, 요 미분 방정식 관계를 가지고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입력 대 출력의 관계를 써봤더니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U를 스텝 펑션으로 줬다. 그러면 U 스텝 펑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뭐죠? 요 놈을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그때 얻어지는 건 뭐예요? 스텝 펑션으로 이렇게 밀어줬을 때 이 저 매스가 어떻게 거동할지를 알려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입력 시그널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알면 그 둘을 곱해버리면 출력 시그널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입력 시그널을 안다고 해서 출력 시그널을 계산하기가 쉬운가요? 이거 수치 적분해서 하는 입력 시그널이 막 마음대로 있다고 하면 간단하진 않죠. 지금 초기 조건에 대한 반응, 초기 조건에 대한 리스폰스는 이렇게 풀 수가 있었지만 입력이 되게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입력이 시간에 따라 막 바뀌고 이러면 이 풀어내기가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라플라스 트랜스폼 활용을 하면 입력 시그널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건 입력 시간에 따라 흔들리는 뭐 사인 함수건 익스포넨셜 함수건 스텝 함수건 델타 함수건 이것을 입력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알면 이 시스템 결국 뭐냐면 이 미분 방정식에서 이쪽에 힘을 뺀 그러니까 이거는 이 힘이 입력이랑 관계없이 거의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질량의 크기, 스프링의 크기, 댐퍼의 크기 결정되면 입력이랑 상관없이 왼쪽은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입력과 시스템을 별개로 이렇게 떼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그냥 따로 곱해놓은 거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면 그게 결국 솔루션이 돼. 내가
U로 흔들어줬을 때 이 그놈의 솔루션. 그러면 U를 스텝으로 주지 않고 델타 펑션, 임펄스를 줘. 이 질량하고 스프링하고 댐퍼가 붙어 있는데 그거를 내가 힘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 망치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탁 때리고 탁 뭐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냥 갑자기 팡 치고 도망간 거. 그러면 이게 흔들흔들 할 겁니다. 그럼 그 거동은 어떻게 될까요? 임펄스를 줬다는 이야기, U, 입력 시그널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임펄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뭐예요? 1이죠, 그냥. 그러면 이거 없이 그냥 요놈, 동그라미 치고 있는 요놈. 지금 아까 이건 뭐였냐면 입력과 시스템을 분리시킬 수 있다고. 입력과 이제 왼쪽은 시스템을 분리시킨 거. 그러면 이 시스템을 설명하는 요 두꺼운 동그라미, 요 놈은 결국 뭐냐면 얘는 얘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입력은 그냥 무시하고 요 놈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그 결과는 이 시스템에 임펄스를 때려줬을 때, 입력에 임펄스를 때려줬을 때 이 시스템이 어떻게 거동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알려주게 되죠. 요 놈. 그러면 입력과 시스템, 입력이 요 놈이고 시스템이 요 놈이고 얘가 출력이고. 그렇죠? 입력이 시스템을 통해서 출력이 나오는 이 그림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이 블록 다이어그램 그림입니다. 이제 이 블록 다이어그램 그림이 아까 타임 도메인에서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막 시그널이 들어가고 시그널이 나오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뭐가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시간에 따라 변하는 뭐가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 없이 그냥 스태틱하게 딱 정해져 있는 어떤 함수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S에 대한 다항식이 들어가고, 시스템도 S에 대한 다항식, 시스템도 출력도 S에 대한 다항식.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초등학교 때 다뤘던 그 블록 다이어그램이 되죠. 고정된 게 들어가서 시스템도 고정된 거, 출력도 고정된 거. 이 놈이 결국 이 시스템을 표현하는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놈이 결국 뭐였냐면 여기 이 프리바이 다이어그램에서 입력을 빼놓고 이 시스템만으로 표현이 되는 그 놈이었잖아요. 이 놈. 여기에 들어가는데 얘를 그래서 특별한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트랜스퍼, 전달한다는 뜻이죠. 펑션, 트랜스퍼 펑션. 트랜스퍼는 전달이라는 이야기고, 펑션 함수. 그래서 우리말로 전달 함수라고. 이 전달 함수는 그러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이 시스템에 그냥 그 어떻게 흔들는지에 관계가 없고 그냥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결정이 되어버리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과정에서 나오는 놈이 분모로 튀어 들어가서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 이 트랜스퍼 펑션을 사용을 해서 우리 시스템을, 아까 제가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 시스템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뭐 그림을 그려서 말로 설명해서 뭐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옛날 제어 공부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 시스템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방법이 이 트랜스퍼 펑션을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또 써놓으면 사람들이 이거는 요 써놓은 걸 가지고 제어공학자들은 이 그림 어디 있어? 요 써놓은 네모 칸을 가지고 이 그림을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저절로 이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제어공학자한테 이런 트랜스퍼 펑션을 통해서 내가 시스템에 입력을 주고 출력이 나오는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제어공학자는 이걸 듣고 바로 이 그림을 보고 뭘 머릿속에 그리냐면, 썰매의 댐퍼가 아까 우리 썰매 그림 있죠? 그걸 딱 그리면서 요 놈이 뭐 어떻게 거동을 하겠구나, 머릿속에 이게 딱 쫙 그려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하고, 트랜스퍼 아까 얘기하다 만 건데
트랜스퍼 펑션 결국 뭐냐면 출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요거 좀 더 가져와 보면 u분의 x를 이렇게 썼고 얘를 이제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한 거죠. 그러면 트랜스퍼 펑션을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뭘까요? 트랜스퍼 펑션을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아까 뭐였냐면 u가 임펄스일 때 여기가 다 1이 되고 결국 us에다가 1을 넣어줘. 임펄스를 넣어줬을 때 리스판스, 반응, 이 시스템의 반응이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막 그리고 있는 이 트랜스퍼 펑션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되는 거죠. 트랜스퍼 펑션이 무엇인지 이야기했고 이 트랜스퍼 펑션을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놓은 애를 뭐라고 했죠? 임펄스가 들어갔을 때 그 시스템이 반응하는 거라고. 반응하는 그 타임 시리즈 시그널이죠. 그걸 임펄스 리스판스다 라고 부릅니다. 트랜스퍼 펑션 임펄스 리스판스. 임펄스 리스판스 이건 이 단어에서 와닿죠. 이 어떤 시스템에 임펄스를 줬을 때 그 시스템이 반응하는 모양. 요 놈의 임펄스 리스판스 어떻게 될까요? 땅 치면 이게 댐퍼랑 스프링이 잘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흔들흔들 하다가 댐핑 먹어서 이렇게 0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어떻게 정확하게 찾을 수 있냐면 요 지금 분홍색 동그라미 지금 한 100번 친 것 같은데 얘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정확하게 이 시그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이야기는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라플라스 트랜스폼 몇 가지 간단한 함수들 라플라스 트랜스폼 계산도 해봤고 근데 그 함수 계산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이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그 함수를 원래 함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거에다 s를 곱한 형태로 뭔가가 나타나고 적분한 애는 s로 나눠준 걸로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한 1, 20분 동안 했던 이야기가 입력 시그널이 있을 때 입력 시그널과의 출력 시그널과의 관계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간단한 대수적인 관계 입력 시그널에 트랜스포 펑션이 중간에 뭔가가 곱해지고 우리가 트랜스포 펑션이라고 나중에 이야기했던 입력 시그널에 트랜스포 펑션이 곱해지면 출력 시그널에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러니까 이 입출력 관계에 뭐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시간이 들어가고 막 복잡하게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시간이 나오고 이런 게 전부 다 그냥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놓고 살펴보면 정적인 게 들어가서 정적인 걸 통과해서 정적인 게 나오는 그런 이제 S에 대한 함수들이 쫙 표현되면서 이제 그런 관계로 나타나게 되고 그 와중에서 얻었던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 우리가 트랜스포 펑션이라고 부르고 트랜스포 펑션은 결국 뭐냐면 임펄스 리스판스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놓은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시간이 많이 돼서 일단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